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호쇼 웹 프론트엔드 팀 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10스텝 쿼리로 리퀘스트 워터폴 방지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리퀘스트 워터폴이 무엇이냐? 이제 리퀘스트 워터폴은 그 리소스에 대한 요청이 다른 리소스의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이제 시작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웹페이지를 로드하는 경우 이제 마크업인 HTML이 먼저 로드되고 이후에 CSS, JS가 로드되기 때문에 리퀘스트 워터폴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 이런 이제 리퀘스트 워터폴은 인터넷이 빠른 환경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만약 유저의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다면 사용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ms 지연이 발생할 때 이제 4개의 네트워크 요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리퀘스트 워터폴이 발생하면 리소스를 로드하는 시간만 1초가량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제 리퀘스트 워터폴을 없애고 병렬적으로 네트워크 요청을 시작하는 게 사용자 경험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서스펜스 쿼리와 리퀘스트 워터폴인데요. 이제 리퀘스트 워터폴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10스텝 쿼리를 이용할 때 유스 서스펜스 쿼리 훅으로 생성한 서스펜스 쿼리를 사용할 때 리퀘스트 워터폴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그거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서스펜스가 동작하는 원리는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는 컴포넌트에서 프로미스 객체를 이제 스로우하면 가장 가까운 서스펜스 컴포넌트로 이제 그 프로미스 객체를 던져서 서스펜스 컴포넌트가 그 프로미스 객체를 캐치하고 이제 프로미스가 리졸브 될 때까지 그 해당 컴포넌트의 렌더링을 중단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후 이제 폴백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고 프로미스가 리졸브 되었을 때 이제 다시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는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서스펜스의 동작 때문에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여러 개의 서스펜스 쿼리를 호출하면 리퀘스트 워터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컴포넌트에서 발생하는 서스펜스 쿼리 호출이 이전 서스펜스 쿼리 호출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실행되는 그래서 리퀘스트 워터폴이 발생합니다. 한 컴포넌트에서 서스펜스 쿼리가 순차적으로 호출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GitHub API를 사용해서 사용자 정보와 레포지토리 정보를 서스펜스 쿼리로 가져와 출력하는 앱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는 이 앱 컴포넌트에서 처음에는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 서스펜스 쿼리를 호출하고 그 다음엔 이제 레포지토리 정보를 가져오는 서스펜스 쿼리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패치 유저 API 호출이 발생하고 이후에 이제 패치 레포스 호출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 10ms가 걸렸는데 패치 유저 콜이 이제 102초, 92초에서 10ms 더해서 이제 102ms에 시작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리퀘스트 워터폴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코드에서도 서스펜스가 캐치하나요? 어디요? 여기서? 네. 거리가 캐치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본 없이 켜져 있으니까. 여기서 서스펜스 콜백 서스펜스 컴포넌트 썼으니까 그 저기서 뭐냐 서스펜스 코리에서 프로미스를 던져주잖아요. 네. 프로미스 던져주는 컴포넌트 안에 서스펜스가 있으니까. 아, 맞아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게 앱 컴포넌트 안에 이렇게 서스펜스가 있잖아요. 이러면 이 서스펜스 컴포넌트는 마찬가지로 렌더링 안 돼요. 아까 렌더링 지연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언된 폴백은 렌더링 안 되고 이 코드를 실제로 봐볼게요. 보면은 네, 코드를 보면 이제 여기에서는 서스펜스 컴포넌트 안 썼죠. 여기다 쓰는 건 사실 소용이 없고 왜냐면 렌더링 어차피 지연되니까 여기 index.js에서 서스펜스로 감싸준 거 볼 수가 있죠. 음. 그러면 짧게 로딩이 뜨거든요. 네. 눈이 좋으시면 아마 보이실 건데. 어쨌든 좋은 지적이시다.
여기다 쓴 서스펜스 폴백 컴포넌트는 렌더링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콘솔 출력을 이제 찍어보면 여기 사진은 안 넣었네. 이런 순서로 출력이 되거든요. 이제 앱 컴포넌트 렌더링 페이지가 시작이 되고 콘솔에 이제 렌더 앱 컴포넌트 제일 처음에 이제 콘솔 찍었던 게 뜨고 그 다음엔 이제 유저 키를 가지는 서스펜스 쿼리가 프로미스를 스로우해서 그러면 쿼리 그 API 요청이 날아가면서 이게 찍히겠죠. 러닝 유저 쿼리가 이게 찍히면서 이제 프로미스를 던져서 렌더링이 지연되고 이제 결국엔 패치 유저 함수가 반환한 프로미스가 리조브되고 이제 컴포넌트 렌더링 페이지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렌더 앱 컴포넌트가 다시 찍혀요. 이 콘솔이 이게 한 번 더 돌아서 그 다음엔 이제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 API 호출은 그 텐스트 쿼리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프레시 상태로 간주되어서 유저 키를 가지는 서스펜스 쿼리는 다시 호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코드를 직접 보면은 오케이. 여기 1초로 설정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1초 동안은 이제 프레시 상태로 간주되어서 다시 요청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서 안녕하세요. 이제 레포스 API 요청이 날아가게 되고 러닝 레포스 쿼리가 찍히고 이제 결국 프로미스가 리졸브 되고 이제 앱 컴포넌트 렌더링 페이지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렌더 앱 컴포넌트가 또 찍히고 네 그런 식으로 찍힌 다음에 이제 마운트가 이제 더 이상 프로미스를 던지는 코드가 없으니까 렌더링 페이지가 종료되고 커밋 페이지가 시작되고 이제 결국 커밋 페이지가 종료되고 유지 이펙트가 돌고 콘솔에 마운트가 찍힙니다. 유지 이펙트에서 찍은 여기 마운트가 되는 거죠. 질문. 스테이 타임이 0이면 무한 반복하나요? 스테일 타임이 0이면 렌더링 할 때마다 서스펜스 콜이 계속 요청하니까. 근데 이게 스테이를 하다고 무조건 재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있거든요. 텐스택 쿼리에서 그 리패치를 보내는 조건이 있는데 뭐 브라우저가 다시 포커스 됐을 때나 컴포넌트가 다시 마운트 됐을 때나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컴포넌트가 다시 마운트 되는 거니까. 마운트는 아니고 그냥 렌더링만 다시 되는 거예요. 마운트가 이제 마지막에 찍히잖아. 유지 이펙트에서 이때가 마운트 되는 거고 렌더링 페이지에서는 아마 요청이 안 갈 겁니다. 스테일 타임이 0이라고 해도. 왜냐면 저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저런 상황에서 아예 페이지가 로딩이 안 돼버리는 무한 요청을 보내서 페이지가 로딩 안 돼버리는 경우가 생겼었어가지고. 리트라이를 취하는 코너로? 아니, 그냥 리트라이 잘 안 걸고 그냥 아, 순수한 상태로. 아마 0초로 설정해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한 컴포넌트에서 이러한 이제 리퀘스트 오토폴이 발생한 문제를 한 컴포넌트에서 하나의 서스펜스 쿼리만 호출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컴포넌트가 캐시에서 데이터를 읽으려고 할 때 하는 시점에 캐시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게끔 보장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컴포넌트가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는 시점에 캐시에 이미 데이터가 있게끔 보장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텐스택 쿼리는 프리패치 쿼리라는 이제 API를 제공을 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기 이전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쿼리 클라이언트에서 프리패치 쿼리를 호출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기 이전에 프리패치 쿼리로 API 요청을 보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시점에는 이미 캐시에 데이터가 있는 상태이니까 리퀘스트 오토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콘솔이 찍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보면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기 이전에 이제 API가 날아가서 러닝 유저 쿼리와
러닝 레포스 쿼리가 찍힙니다. 여기서 찍었던. 그리고 앱 컴포넌트 렌더링 페이지가 시작되고 렌더 앱 컴포넌트가 한번 출력됩니다. 근데 이제 패치 유저와 패치 레포스 함수가 반환하는 프로미스가 리졸브 될 때까지 렌더링이 지연되고 두 개 모두 다 이제 둘 중 늦게 요청이 완료되는 프로미스가 리졸브 될 때까지 렌더링이 지연되다가 이제 모두 리졸브 되면 앱 컴포넌트의 렌더링 페이지가 재시작됩니다. 그래서 렌더 앱 컴포넌트 한 번 더 찍혀요. 프로미스가 모두 리졸브 된 다음에 한 번 더 돌기 때문에 렌더링 페이지가. 그러면 네, 저 앱 컴포넌트 렌더링이 지연되는 동안 서스펜스에 펄백이 호출되는 거예요? 맞죠. 아, 그러고 저 음, 이제 프리패치가 호출되는 시점은 쿼리 클라이언트가 새로 생성되는 시점이고. 프리패치가 그쵸, 맞죠. 아, 예. 음, 오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프로미스가 모두 리졸브 되고 컴포넌트 렌더링 페이지가 데이터가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렌더 앱 컴포넌트가 한번 찍히고 이제 애프터 유저 쿼리, 애프터 레포스 쿼리가 찍히고 결국에 커밋 페이지까지 실행이 되고 유지 이펙트가 돌고 마운치가 찍힙니다. 이렇게 이제 프리패치 쿼리 API를 통해서 캐시에 미리 데이터를 채워놓을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캐시에 이제 처음에 캐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때 이제 다른 캐시에 데이터를 또 채워 넣는 방법인데요. 이제 풀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 접근법과 푸시 접근법이 있는데 먼저 풀 접근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투두 리스트를 렌더링하는 그런 예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특정 그러니까 투두의 디테일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전에 투두 리스트를 먼저 렌더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당 투두 리스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투두 리스트 정보를 가져올 때 아니지 그 투두 디테일 정보를 가져오는 쿼리에서 미리 가져왔던 투두 리스트 정보 캐시를 조회를 해서 해당 투두 아이디에 대한 그 정보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캐시에 데이터를 채워넣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니셜 데이터가 채워져 있으면 쿼리 FN은 처음에 호출이 안 되나요? 이니셜 데이터가 채워져 있으면 이것도 스테일 타임에 따라 다르거든요. 스테일 타임이 예를 들어 한 10분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니셜 데이터로 미리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상태면 10분 동안은 프레시하다고 보정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 기본값이 0초거든요, 스테일 타임이. 그러면은 이제 이니셜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스테일하다고 가정하고 백그라운드에서 패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브라우저 창에 다시 포커스가 오거나 컴포넌트가 다시 마운트 됐을 때는 해당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투두 리스트에서 지금 쿼리 데이터를 갖고 오잖아요. 네. 아이디만 필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가 디테일 페이지에서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투두 리스트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갖고 왔으니까 처음에 이제 제목만 똑같은 쿼리를 재활용하되 제목만 이니셜 데이터로 보여주고 쿼리 FN이 배치가 되면 전체 데이터가 보여주는 식의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거네요. 저렇게 구현했을 때. 아, 그쵸. 이렇게 할 때의 가정은 이제 투두 리스트를 가져올 때 이 투두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보들이 미리 다 있을 때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풀 접근법이고, 맞습니다. 그게 풀 접근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럴 거면 굳이 저렇게 짤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컴포넌트에서 그냥 투두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오면 끝나는 건데 굳이 저거를 유즈 쿼리로 감싸줘가지고. 근데 저거는 디테일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는 리스트 페이지에 배치를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유저가 접근한 곳이 최초로 유저가 접근한 곳이 디테일 페이지면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의미 있느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이해 완료. 맞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의 문제점이 이제 스테일 타임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제 초기 데이터가 프레시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이제 스테일 타임이 지날 때까지 백그라운드 리패치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아까처럼 스테일 타임 이거 잘못됐네. 설정돼 있다며. 그치. 스테일 타임이 뭐 10분이면 10분 동안 프레시한 상태로 간주가 되니까. 하지만 이게 되게 자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면 이게 좀 그 스테일 타임보다 더 일찍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하지만 이제 스테일 타임이 지날 때까지는 그 스테일하다고 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니셜 데이터 업데이트드 앳 이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을 지정하면 여기 이니셜 데이터를 언제 가져왔는지 텐스택 쿼리에게 알려줘서 정확한 스테일 여부를 판단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get query state 한 다음에 쿼리 상태를 가져와서 데이터 업데이트에 옵션을 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투두 리스트가 마지막으로 패칭된 시간이잖아요. 이게 그 지금 타임이 이 시간보다 오래됐으면 백그라운드 리패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옵션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 데이터 업데이트드 옵션을 사용해서 적절한 시간에, 이제 정확한 시간에 캐시를 채워놓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그 데이터의 스테일 여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추가적인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접근법이 있는데 푸시 접근법입니다. 푸시 접근법은 이제 투두 리스트 쿼리를 패치할 때마다 명시적으로 투두 아이템의 캐시도 같이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투두 리스트 API 요청을 해와서 이제 각 투두에 대해서 셋 쿼리 데이터 이걸 호출해서 각 투두 아이템에 대한 캐시를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투두 아이템에 대한 캐시를 명시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스테일한 그 투두 아이템의 스테일 여부는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투두 리스트 쿼리를 패치할 때는 해당 투두 아이템의 쿼리가 필요한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저가 해당 투두 아이템의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당 쿼리는 결국 이제 GC 타임이 지나면 가비지 컬렉팅 되는 인액티브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유저가 만약 15분 동안 해당 상세 투두 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해당 쿼리는 해당 캐시는 버려지게 되는 거죠. GC 타임이 지나서. 결국 이제 푸시 접근법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투두 상세 보기 뷰로 이동했을 때 데이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GC 타임이 지나서 쿼리 캐시가 사라졌다면. 그리고 또 투두 리스트가 이제 너무 길 경우에는 좀 불필요한 캐시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스테일 타임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캐시 엔트리들을 생성할 수가 있고, 또 유저가 방문하지 않으면 가비지 컬렉팅이 많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를 보시면 이 TK 도도씨의 블로그가 있는데, 이런데 보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데이터를 미리 가져와서 애초에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리액트 라우터 같은데 로더 같은 훅이 있잖아요. 라우터에 진입했을 때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훅들이 있는데 거기서 프리패치를 하는 것을 또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발표 좀 끝내도 될까요? 그럼 그거 없나요? 워터폴을 해결하는 방법 없나요? 지금까지 워터폴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